덕수 앵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뭐니? 네, 얼마 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괴물 실적을 기록하면서 K반도체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죠.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오는 23일 발표될 SK 하이닉스의 실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타석 홈런을 쳐낼 수 있을까요? AI 열풍을 타고 날아오른 역대급 실적 랠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주앤머니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평론가님이 엔비디아에 비하면 삼성전자야말로 대기업이다. 네, 이런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했죠. 이번 분기에 냈던 삼성전자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또 그걸 내년까지 연장해 본다면 영업이익이 세계 1위가 된다. 와, 그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네네. 그 정도면 애플, 엔비디아는 뭐 삼성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죠.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었죠. 네. 자, 그래도 반도체 1위 기업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정말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몸집은 아직은 엔비디아가 천상천하 엔비디아 천하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7천조 원이에요. 7천조 원. 엄청나군요. 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728조 정도 되잖아요. 9배 정도, 한 개 기업이. 우와. 9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삼성전자가 주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1,300조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체급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대학생 청년이라면 삼성전자는 유치원생. 아직 그 정도 차이군요. 그런데 성장의 속도가 다르다. 올해는 아마 골든 크로스.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거의 엇비슷하거나 내년 정도가 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4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그냥 게임용 그래픽 잘 만드는 회사 네.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픈 AI가 내놓은 이제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이쪽으로 너무 편향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제 이런 반도체 칩 제조사들이 고부가 가치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 D램, 범용 제품,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칩이 결핍, 쇼티지가 납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D램이 전부 고부가 가치가 다 똑같아졌어요. 예. HBM뿐만 아니라 범용 제품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57조 2천억 원이잖아요. 엔비디아도 지금 추정하건대 아마 한 60조 원, 6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턱 밑까지 1년 새 턱 밑까지 지금 온 거예요. 대단한 실적이죠. 지금은 아마 이제 이 주가나 아니면 이제 외형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조금 우세하지만 그러나 올해 그리고 내년 가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엔비디아는 설계만 합니다. 도면만 그려주고 삼성한테 외주 줘서 이와 같은 칩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공장이 없으니까 영업이익은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공장 돌아가는 비용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지금 삼성은 그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률은 43%. 그러니까 1,000원어치 물건 만들어서 430원 남기는 거예요. 이건 제조업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설비부터 인력. 설비부터 인력.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40%라는 건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체급은 유치원생인데 영재예요, 영재. 성장판이 잘하고 성장판이 있어요. 열려 있는 거죠, 일단.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또 궁금한 게 다음 주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실적은 어떨까요? 당연히 잘 나오겠죠. 방 소장님께서 제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시죠. 어마어마한 공장, 어마어마한 인력, 어마어마한 설비가 들어가죠. 네. 자, 그런데 하이닉스는 적어도 앞자리가 4자는 찍히지 않을까. 40조 대 영업이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영업이익을 거두면 영업이익률이 몇 %일까요? 무려 73%가 넘습니다. 이익률이 그렇게 높아요? 야. 영업이익률로만 본다면 세계 3, 4위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서 만약에 이 정도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난다면 역시 하이닉스도 다음 분기, 그다음 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곱절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간 전망치 역시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 건 이번 반도체 사이클 아직도 계속 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점이거든요. 지난번에 평론가님께서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당초에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야 라고 늘 평가를 했던 게 고전적인 문법이에요. 경기가 좋아질 때는 아유 반도체가 부족해 라고 하니까 인기가 올라가다가 그래 그럼 증설이야 라고 해서 대응을 하면 경기가 꺾여. 그럼 재고가 남아요. 네. 그러면 또 한동안 긴 겨울을 보냈어야 했어요. 이게 반도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사이클 산업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전혀 새로운 영역이 탄생했죠. 바로 AI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글로벌리한 여러 리포트들이나 아주 깊이 분석한 분석서들을 볼 때는요. AI 산업이 끌어낸 이 반도체 수요의 끝은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D-1년 정도면 주가는 단기간에 고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보수적인 분석은 여전합니다만은 네. 저는 기존의 이 반도체를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고 한계 짓기에는 아직은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 그대로 전부 다 예상이고 전망입니다. 반도체 랠리를 툭 끊어낼 악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삼전닉스 상승 랠리를 방해할 수 있는 변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거시적인 변수가 있고요. 또 내부적인 기술적인 변수가 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철강 공장의 특징은 24시간 공장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예. 헬륨 가스가 이제 유통량 문제로 이제 글로벌 유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공장이 스톱됩니다. 또 하나가 AI 버블론의 한 가지 축이기도 한데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AI 투자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빚이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기업들한테는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기술적인 것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률 80% 넘게 나오는 게 없는데 돈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도전합니다. 그러고 나온 것들이 뭐 구글의 터보컨트, 구글의 TPU 칩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보게 되면 경쟁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회사,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삼성과 어떤 우리 이제 SK하이닉스한테도 입지가 좀 좁아지는 뉴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삼성전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맘때 어떤 얘기했느냐. HBM의 6세대에선 양산을 가장 먼저 했어요. 출하를 가장 먼저 했는데 올해 이제 상하반기 정도로 예상된 이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라는 새로운 가속기, AI 가속기에 과연 탑재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거기에 탑재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되느냐. 일단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성능이 아직은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기술적인 문제, 대외 변수를 좀 고려해야 합니다. 또 최근에 증권가를 뜨겁게 달구는 어떤 이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뉴스. 네. 다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기사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제가 본 기사의 경우에는 이 하이닉스 직원들, 전 직원이 백만장자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네.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하이닉스 전 직장이에요. 그러시군요. 그걸로 또 나오셨어요. 이러려고 퇴직했나. 자기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부러움을 사고 있죠. 반도체에 관해서 엄청난 성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올해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하이닉스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본봉 말고요. 성과급으로만 대충 평균 1인당 7억에서 8억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직원들은 갑자기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우리는 뭐냐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 중에 있고요. 노조 측의 쟁점은 그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 성과급 체계가 조금 불투명하다. 우리도 옆에 있는 하이닉스처럼 투명하게 계산해줘라. 그리고 성과급의 한계, 이거 열어줘라.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좀 남아 있어요. 회사가 이렇게 크게 영업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과실은 누가 가져가야 될까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번 논점이 던져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주주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야지라고 하는 주주 우선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야, 결국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노력했기 때문인데 그쪽을 먼저 살펴줘야지라고 하는, 즉 이 과실에 대해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점이 일단 하나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천문학적으로 사실은 지금 성과급을 받아가지만 경쟁자가 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미국도 있고요, 엔비디아도 있고요,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반도체 인재를 모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 연봉을 주겠습니다라고 SNS에 올릴 정도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만약에 덜 준다, 그럼 우수 인재를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이 근로자들의 성과급 문제 같은 것들은 참 깊게 들여다볼 만한 중요한 논점들이 좀 많다라는 점 또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반도체 이모저모 공부할 만한 내용을 아주 많이 알려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할 때 어떤 원칙을 세우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첨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상님? 저는 사실은 이제 업황 사이클이 이렇게 업다운 될 때, 특히나 이제 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때는 가만히 들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이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조정 시마다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매크로 변수가 문제예요. 매크로 변수. 미국은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가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가 언제 또 통상 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반도체 덤터기 씌우고 또 미국 내 공장 세워라 압박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종목 선택하기 너무 힘들고 주가 예측하기 힘들어 21만 원대 샀다가 또 언제 팔면 이득인지 계산하기 힘들다라고 할 경우에는 ETF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시동평론가님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티다. 네. 즐겨라? 파티는 이제 시작됐다. 어머. 좀 더 즐기자. 지금 이제 축제 기간이군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뜨겁게 부는 반도체 훈풍이 우리 모두의 계좌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풍 오세요. 네, 바라는 마음으로 훈풍 받으세요.